안녕하세요. 하이틴의 정석 심화편으로 돌아오게 된 올피입니다. 이번 편은 현대적인 느낌을 주는 하이틴 영화들로 가져와 봤는데요. 영상들에 앞서 하이틴 영화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드릴게요. 10대 후반에서 갓 성인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렇기에 친구나 사춘기에 관련된 얘기나 그 시절의 고민들을 보여주는 장르입니다. 나라면 이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상상해가며 감상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와일드 차일드. 금수저 파피는 언제나 놀기 좋아하는 파리피플이었습니다. 엄마를 일찍 여의고 아빠가 새 여자친구를 데려온다는 소식에 파티를 하며 아빠 여자친구의 짐을 모두 친구들에게 줘버립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파피의 아버지는 파피의 버릇을 고쳐놓겠다며 죽은 아내가 다녔던 기숙사 학교로 보내버립니다. 휴대폰도 터지지 않는 기숙사 학교, 낯선 공동체 생활에 파피는 어떻게든 이 학교를 탈출하려 합니다. 매번 퇴학당하려고 발악하는 파피. 과연 이 학교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영화는 하이틴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춘기 시기에 보여지는 반항심을 많은 사건들로 재치있게 표현했습니다. 퇴학당하고 싶어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로맨스와 친구들과의 갈등이 이 영화를 이끌어 나가는 주요 포인트입니다. 도시소녀의 눈물겨운 시골살이를 보고 싶다면 추천드립니다. 시드니 화이트. 병으로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빠와 단둘이 살았던 시드니. 시드니는 마침내 대학을 가게 됐는데요. 엄마가 다녔던 동아리 카파파이누에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상속회원이기에 문제가 없을 줄 알았지만 동아리 회장이 시드니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결국 시드니는 동아리에서 나가게 됩니다. 잘 곳도 없던 시드니는 기숙사가 없는 학생들의 숙소 보텍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남자들만 가득한 숙소였지만 아빠와 지낸 세월 덕분에 스스럼 없이 잘 지냅니다. 절대적인 동아리 권력 행포를 막기 위해 보텍스 사람들은 학생회장 선거에 나가게 됩니다. 동아리 회원도 없는 보텍스 학생들의 무모한 도전, 성공할까요? 7명의 난쟁이들에게 도움을 받는 백설공주처럼 7명의 남학생들이 그녀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외모와 인기에 집착하던 동아리와 맞서 싸우는 사이다 영화, 시드니 화이트였습니다. 킹카가 아니어도 좋아. 친구들 중 내가 제일 부족하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그런 문제로 걱정이 가득한 비앙카가 여기 있습니다. 인기 최고인 친구들과 함께 다니던 비앙카는 자신이 더프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못생기고 뚱뚱한 들러리라는 뜻이었죠. 충격을 받은 비앙카는 더프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옷, 화장을 바꿔보며 메이크오버도 해보고 때로는 인기 많은 친구들과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그녀는 과연 더프에서 벗어나 인기녀가 될 수 있을까요? 킹카로 살아남는 법이라는 영화처럼 예쁜 사람이 고등학교를 지배한다는 다수의 하이틴 영화와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킹카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제목만큼이나 그 사람 자체에 대한 매력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완벽한 외모, 몸매로 빛나던 하이틴 영화가 지긋지긋하시다면 이 영화로 리프레시 하시죠. 나는 조지아의 미친 고양이. 모쏠 조지아의 인생은 꽃미남 전학생들이 등장하면서 핑크빛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걸맞는 여자가 되기 위해 메이크업부터 스킨십까지 배워가며 온 힘을 다해 어필해보지만 학교의 공식 여우가 그의 옆을 찰떡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키우는 고양이를 잃어버렸다는 작전을 개시합니다. 과연 그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외모로는 절대 여우를 이기지 못할 거라 느끼던 조지아가 영화 후반으로 갈수록 자신의 매력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짝사랑 이야기뿐만 아니라 친구들과의 갈등도 보여주며 조지아의 감정들을 솔직담백하게 담아냅니다. 상대방에게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된 적이 있다면 이 영화 꼭 보시길 바랍니다. 남주가 잘생겼어요. 지랄발광 17세. 일찍이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 그리고 태초부터 잘나게 태어난 밤맛 오빠와 같이 살고 있는 네이딘. 네이딘은 오빠와 다르게 일찍부터 아웃사이더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친구 크리스타 덕분에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친과 친오빠가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면서 네이딘의 삶은 혼돈 그 자체로 변해버립니다. 우정과 사랑 중 꼭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네이딘의 말에 크리스타와 절교하게 되고 네이딘의 홀로서기가 시작됩니다. 사춘기 분위기 뿜뿜 뿜어내는 이 영화는 정말 상상도 못할 삐뚤어짐을 선사해줍니다.
일어나는 사건들을 직접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교훈을 얻고 결국 자신과 자신 주변의 사람들을 아끼게 되는 큰 계기가 됩니다. 우리의 사춘기 시절은 어떠했나 생각할 수 있는 재밌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추천드릴게요. 키싱 부스. 태어날 때부터 절친이었던 앤과 리가 있습니다. 모든 걸 함께하는 그들에겐 중요한 규칙들이 있었는데요. 그중 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규칙은 서로의 가족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규칙이었습니다. 자연스레 자신을 지켜주는 리의 형, 바람둥이 노아에게 빠져드는 앤. 절친 협약이 위태위태해집니다. 뛰는 심장을 숨겨보려 했으나 학교 축제 키싱 부스에서 노아와 우연히 키스를 하면서부터 리에게는 절대 말하지 못할 비밀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둘은 들키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이틴에서 자주 보이는 소재가 바로 사랑과 우정인데요. 친구와 가장 많이 어울리는 시기이기 때문이겠죠. 그만큼 친구와 멀어졌을 때 오는 상실감은 배로 커지는데요. 앤과 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보며 앤과 노아의 아슬아슬하고 달달한 로맨스를 느껴보시죠. 리얼리티 하이. 강아지를 좋아하고 공부를 잘하는 데니. 평범 그 자체였던 데니가 완소남 캐머런과 사귀게 되면서 학교에서의 생활이 180도 변하게 됩니다. SNS 스타들인 친구들을 새로 사귀게 되면서 파티를 즐기고 꾸미는 걸 좋아하는 데니가 되어갑니다. 언젠가부터 성실한 데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결국 캐머런과도 헤어지게 됩니다. 친구 알렉사의 리얼리티 하이쇼에 데니가 출연한다는 소식에 한껏 부풀어 있었는데 알렉사는 자신의 전남친과 사귀는 데니가 자신의 스토커라고 얘기해버립니다. 이를 계기로 데니는 정신을 차리게 되고 자신의 삶을 원상복구시키기 시작합니다. 남들의 시선에 집착하다 보면 허무함 뿐만 아니라 자신 또한 잃어버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흔히 볼 수 없는 소셜 인플루언서들의 삶과 사이버 폭력을 보여주는 최신 하이틴 영화 리얼리티 하이였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여러분들은 짝사랑할 때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여기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낄 때마다 편지를 써서 간직하는 소녀 라라진이 있습니다. 어느 날 고이 모아뒀던 러브레터들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주소까지 써놓은 탓에 편지를 받은 남자들이 라라진을 찾아옵니다. 친언니의 전 남자친구도 편지의 주인공이었고 라라진은 그런 글을 피하기 위해 피터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해 서로 상부상조하는 계약연애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계약연애를 잘 끝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편지는 어째서 보내지게 된 걸까요? 많은 넷플릭스 유저들의 사랑으로 2020년에 시즌2가 방영된다고 합니다. 현실에 있을 법한 일을 소재로 해서 거부감이 전혀 없고 계약연애지만 뭔가 모르게 긴장감 있는 이들의 로맨스를 올비가 추천해드립니다. 총 8편의 하이틴 영화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올비에게 추천해줄 하이틴 영화가 또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 꾹꾹 달아주세요. 이때까지 올댓무비였습니다.